안녕하세요. 주식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자, 쉽지 않았던 10월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11월 달은 또 어떨지. 10월 달도 어려웠는데 11월 달도 최근까지의 분위기만 봤을 때는 11월 달도 결코 뭐 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참 미국장은 이렇게 좋은데, 미국장은 이렇게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참 우리나라 증시는 정말 좀 어려운 것 같다. 약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주도주 안에서 잘 매매를 하고 종목 선정을 잘 한다면은 그래도 괜찮은, 좀 시장보다 오히려 더 좋은 초과 수익률을 잘 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공부를 해야 됩니다. 11월 달을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또 역시 시황 체크와 돈이 최근에 몰렸던 강한 주도주 섹터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미국 다우존스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신고가죠. 종가상 거의 15,500포인트를 다 왔어요. 살짝 찍었다가 빠졌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공급망 이슈 때문에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파락했다가 쭉 올려버리는, 아마 테슬라가 또 유독 강한 것도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강한 흐름이 나왔죠.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생각보다 3분기 실적이 저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고가를 가고 있는 엄청난 힘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P 500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미국 증시는 별로 그렇게 겁먹을 게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 미국 증시만 보고 우리나라 시장을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겁먹을 거 없이 정말 뭐 비중 배팅도 해도 되고 막 이래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딱 보시면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최근 3개월은 거의 계속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3개월 전부터 쭉 우하향 추세를 만들고 있고, 이렇게 파동은 만들어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추세는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다.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꺾였어요. 이게 여기에서 저점을 높여주면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또 다시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안 좋은 흐름이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는 11월 달에 주요 포인트를 조금 봐야겠죠. 저점을 최대한 이탈하지 않고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2,900은 최대한 좀 지켜주면서 이렇게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이 나와야 많은 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위든 아래든 현재는 다 변곡점의 상황에서 놓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어느 한쪽으로 과감하게 뭐 예측을 하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강한 종목 위주로만 짧게 일단 방향성을 잡기 전까지는 좀 그렇게 매매를 좀 하면서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월 달도 역시 뭐 쉬운 장은 아닐 것 같고요. 코스닥도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탄력적으로 반등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는 고점을 이렇게 조금씩 낮추고 있죠. 여기서 빨리 다시 저점을 맞추고 저점을 좀 높이는 이런 흐름이 나주면서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아직 섣불리 알 수가 없어요. 미국장이 금요일날 반등이 그래도 개파락하고 잘 나왔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엄청나게 많이 까지는 아닌데 1175원까지인가? 원래 한 6169원 8원 이랬는데 하루 만에 좀 올랐어요, 많이.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아무래도 중국 좀 항생이랑 홍콩 쪽이 좀 지수가 빠져서 아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세히 체크를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미국 증시는 좋은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증시도 무조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11월 달, 12월 달로 갈수록 또 대주주 요건에 대한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살짝 또 출렁거릴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건 매년 말에 항상 나오죠. 대주주 요건 때문에 미리 좀 매도를 하려는 그런 매물들이 은근히 매년 나옵니다. 매년 말마다. 그래서 다시 초에 채워 넣죠. 그 이슈에 대해서는 한번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11월 달도 그나마 좀 잘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빠르게 종목 체크하고 우리 계좌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왜냐면은 빠르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 딱 종목들이 주도 섹터가 명확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최근에 명확한 종목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나마 최근에 괜찮은 섹터가 또 하나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메타버스 쪽을 또 안 볼 수가 없죠. 사실 이번 달도 저희 메타버스 쪽에서 많이 놀았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이 나쁘지 않게, 그래도 평소랑 비슷하게 수익이 났는데, 거의 뭐 시장이 메타버스는 한 달 내내 올랐습니다. 잠깐 조정이 나왔어도 이렇게 MP라는 종목만 봐도 거의 이때가 10월 시작인데 계속 올랐죠.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는 약간 고점에 약간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윗꼬리를 연달아 만들고
물론 거래량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 원래 변곡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변곡점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변곡점이라는 게 무조건 뭐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조만간 추세를 크게 움직이는 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정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뭐 크게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정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또 저점은 또 높여주고 있고, 이러면서 여기서 설마 한 번 더 슈팅도 가능할까? 약간 이런 것도 위아래 다 방향성을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자리 또 괜찮게 주어지면은 주도주였으니까 정말 기계적인 기술적 반등은 정말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MP 체크했고, 넥스트도 굉장히 강했죠. 넥스트도 연달아 음봉이 2번 나오면서 거래량은 줄어들었고, 현재 11선 라인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조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피로감은 있는 상태. 그래서 일단은 차트가 전혀 메타버스 무너졌다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하루 이틀 잠깐 조정 나왔다고 주도주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더 눌려주면 더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얼마나 잘 조정이 금방 끝났는지, 한 번 더 크게 조정을 주는지 이 정도 여부만 체크하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은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종목도 그나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변동성이 크게 조정이 나왔죠. 아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곧 남았는데 실적 발표가 별로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때 매물이 쭉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기회를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또 생각보다도 제가 예상한 대로 안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이런 뭐 눌림목 자리도 충분히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적 발표 때 약간 이벤트에서 뭔가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그거는 조금 잘 보면서 좀 봐야겠네요. 어쨌든 이 종목도 추세는 살아있다. 또 자이언트 스텝도 봐야겠죠?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계속 5일선 타고 흐름 잘 나오다가 이틀 연속 조정이 나오면서 11선까지 사실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5일선을 너무 오랫동안 타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추세가 한번 깨질 때 좀 깊이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뭐 조정 나오는 도중에도 그렇게 이렇게 반등은 또 주고 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주도주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은 빠지더라도 다 주면서 빠진다. 그래서 주도주에서 놀다 보면은 적어도 탈출 기회라던가 분할 매수만 잘 한다면은 수익 구간을 충분히 잘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자리도 아마 더 좋은 자리가 주어지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뒤늦게 올라간 종목이 있었죠. 이스트소프트도 메타버스 관련으로 뒤늦게 조금 올리는 흐름이 있었는데, 일단은 전고점 부근까지 올려놨습니다.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갈지 뭐 하루 이틀 쉬고 좋은 흐름이 나올지는 좀 보면서 메타버스 섹터랑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계속 설명드렸던 게 원전이었죠. 메타버스로 원전도 두산중공업 보면은 비슷하게 꺾였어요. 그래서 아마 10월 말에 이제 주도주들 좀 꺾이면서 조금 힘들었던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 조정은 뭐 큰 조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양호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뭐 추세를 무너뜨렸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한 번 정도 더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 정도의 시나리오만 염두하고, 주말간에 또 호재가 나온 거 체크했으면은 뭐 생각보다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다시 반등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떨어져도 전혀 겁먹은 자리는 뭐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원전도 살아있다. 같이 봐야 되는 종목으로는 한전기술.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조정을 주면은 공략하기 좋은 타점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꼭 기다리면은 잘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바로 만약에 위로 치고 올라가면은 조금 매매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럴 것 같고, 일진파워도 추세는 계속 저점 높여가면서 잘 유지하는 것 같아요. 거래량도 잘 줄어들었고, 아직 원전만 딱 봐도 전혀 뭐 끝났다는 느낌이 안 들죠. 서전기전도 거래량 많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좀 횡보하고 있고, 당장 원전 쪽도 갑자기 돌아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차트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한 번만 더 줬으면 좋겠다, 조정을. 그렇게 생각하면 꼭 안 주지만, 그리고 다른 종목들 또 괜찮게 들어온 섹터, 처음에 설명드린 거 괜찮게 들어온 섹터가 조선주가 좋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현대중공업이 진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쭉 빠지다가 이때 21선을 회복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추세를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 그 수급도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보면은 연기금이 유독
계속 사는 경향이 있지만 그 외에도 그래도 투신 쪽도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험 쪽도 좀 들어오고 있고 근데 거의 연기금 수급이긴 하네요. 그래서 외국인은 조금 아쉽게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기관 쪽 수급이 계속 야금야금 잘 들어오고 있고 조선 쪽도 확실히 이번에 좀 좋은 사이클, 뭐 슈퍼 사이클까지 온다는 얘기도 있고 좋은 사이클이 오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앞으로 더 살아날 것 같다. 약간 이런 여러 가지 분석 레포트도 나오면서 확실히 추세도 이렇게 잘 전환이 되는 거 보니까 이런 종목도 하나의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로 특히 종목 선정이 중요하겠죠. 몇몇 또 강해 보이는 종목 몇 개만 조금 보면은 몇 개까지도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중공업이랑 현대미포조선 이 정도도 나쁘진 않고 그리고 뭐 한국카본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종목도 그래도 이런 눌림목 자리 주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일단은 조선주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을 볼 것 같습니다. 조선주에서는 이 정도가 만약에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적극적으로 공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눌림목을 좀 잘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개별주 테슬라 관련해서 잘 간 게 있었죠.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이 지금 단기 과열엔 들어가 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추세는 괜찮다. 이게 테슬라가 LFT죠. LFT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전량 교체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관련된 수혜를 받을 것 같다는 약간 테마성이죠. 테마성으로 올라간 종목이고 거래대금이 그래도 올라갈 때 3천억, 2천억씩 계속 터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 가열이 끝날 때쯤이나 단기 가열 걸리고도 어느 정도 좀 시세를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또 흐름으로 갔던 게 코인테크라는 종목도 리튬 인산철 그 배터리 교체 관련해서 약간 이슈가 다시 부각이 받으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이 종목도 테마성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석적인 눌림목 매매에서도 공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종목 선정에 있어서는 거래대금 3천억, 2천억 이상 터졌고 이 정도 종목 체크했고요. 그 외에도 전기차 관련으로도 좋은 수급이 계속 나왔던 게 KEC죠. KEC도 종가상 거의 신고가 영역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종가상 신고가죠. 금요일날. 이 종목도 여기에서 뭐 다이렉트로 더 슈팅 나올 거다라고 배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흐름을 보면서 양호한 눌림목 또는 이런 좀 큰 폭의 조정까지 나와줘도 기계적으로 타점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버키 스튜디오는 이렇게 반등이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왔는데 이 종목은 모르겠어요. 약간 변동성이 조금 너무 큰 것도 있고 지금 신고가도 약간 애매하게 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일단은 아직까지 그래도 거래대금이 터질 때는 또 시원하게 터지는 종목이라서 기술적인 반등, 눌림목 공략에서는 일단은 한 번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터졌으면은 다이렉트로 악재만 안 나오면은 금방 또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섹터로는 쇼박스가 있고 그래도 계속 버킷이 막 투자 주의 걸리고 스팸 과다 막 이런 게 나와서 쇼박스가 지금까지는 이등주 역할을 했는데 좀 대장을 좀 뺏는 그런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뭐 알 수는 없는 거고 이 종목도 이렇게 거래량 터진 양봉 이후에 거래량 줄어든 음봉이 나온 상태 아직까지 추세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시 테마성의 전략으로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컨텐츠주들이 좋은 흐름 나온 종목이 많죠. 이 외에도 하이브도 신고가 영역에서 잘 버텨주고 있고 다이렉트로 가는 건 조금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자리까지 주면은 또 괜찮은 눌림목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 그 다음에 또 역시 잘 갔던 게 JYP도 비슷한 흐름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죠. 뭐 이렇게 조금 더 조정을 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또 원하는 종목들은 조정을 잘 줄지. 그 다음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 컨텐츠 쪽에서는 엔터 컨텐츠 쪽에서는 이쪽이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많이 보이고 있다. 돈들이 잘 들어오고 있고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다 본 것 같고 그 외에도 몇 개 기타 종목들 뭐 체크한다면은 다나리안 종목도 뭐 싸이월드 테마로도 올랐지만 요즘엔 코인도 핫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가 조금 엮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이런 좋은 흐름이 나왔고 배운 자리에서만 차분하게 주어진다면 매매도 되지 않을까. 위메이드는 못 건드리는 영역인 것 같아요. 위메이드는 이거는 정말 너무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서 정말 쉽지 않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켜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NFT 관련해서 또 잘 가는 게 위메드도 있지만 뭐 서울 옥션? 서울 옥션도 좀 좋은 추세가 나오고 있죠. 이 종목도 자 여기서 계속 이렇게 고가놀이로 나오고 있는데 한 번쯤 좀 조정이 나와주면은 뭐 타점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덱스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좀 여기에서는 이제 좀 공략하기가 다소 좀 부담스럽죠.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자리에서 좀 5일선 타고 여기서 더 계속 타고 올라갈지 한번 또 조정을 또 시원하게 줄지, 그거는 좀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서 5일선 타고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면 사실 조금 매매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같이 갔던 녀석으로는 위지익 스튜디오가 있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 메타버스 섹터로 가면서 굉장히 좀 한 달 내내 좀 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10월달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11월달에 잘 준비해서 좀 더 나은 투자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